인도 랜선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인도가 치안이 좋은 편도 아니고 여성을 대하는 문화가 글러먹긴 했습니다. 여행치고는 난이도가 높아서 마음의 준비는 필요하지만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다시피 인도는 굉장히 넓어요. 지도 왼쪽을 보면은 색깔이 다른 지역 하나가 있는데 라자스탄 지역이라고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겐지즈 강이 흐르는 바라나시는 바로 동쪽에 있습니다. 타지마할은 인도 수도인 델리와 가까운 아그라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런 유명 도시들을 두고 오늘은 인도의 최북단 쪽으로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제일 최근에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델리에서 심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심라는 영국 식민지 때 여름 수도였고 보유층 인도 사람들의 별장이 많고 여름 휴가지로 많이 오는 곳입니다. 버스와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기차의 경우 120년 전에 만든 산악열차로 시속 25km의 말도 안 되는 속력을 자랑하고요. 기차에서는 나서로 안 될 것 같은 소리와 매연은 덤입니다. 보는 것처럼 심라는 산에 지어져 있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인도 부유층의 휴가지인 만큼 물가가 되게 비싼데 이곳에 들린 이유는 스피티 밸리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스피티 밸리는 스피티라는 계곡 주변 마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역은 인도의 마지막 남은 오지로 불릴 만큼 겨울에는 대부분 길이 통제되어서 아무 때나 갈 수 없고 눈이 녹은 여름 몇 개월 동안만 육로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기도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들어오고 전화는 당연히 안 터집니다. 구빅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곳을 여행자들이 또 굳이 찾아갑니다. 중국 국경과 가깝기 때문에 여행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요. 고산지대라 고산병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길은 대부분 영상처럼 한쪽은 계곡이 흐르고 있는 절벽이고 왼쪽은 낙석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석을 피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스피티 강이 요단강이 될 것 같은 그런 스릴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피티 계곡에는 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유명한 마을들은 다 티벳식 사찰이 있는 곳입니다. 타보 마을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티벳 사찰이 있습니다. 여기가 본당이고 들어가면 천년을 넘은 벽화와 불상을 볼 수 있고 뒤쪽에 보면은 똑같이 세월을 먹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순례자를 위한 숙소예요. 가격이 저렴해서 들어갔다가 도망 나왔습니다. 당카르라는 마을은 이런 암석 사이에 사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사찰이 있어서 사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마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들을 둘러다 보면은 스피티 밸리의 가장 중심 도시인 카자를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여기 키곰파라는 천년 넘은 절이 있습니다. 이곳은 템플스테이가 가능해서 저는 일주일을 머물려고 했는데 제가 갔을 때 유명 스님 법회로 이미 방이 꽉 차서 아쉽게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마을들이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 최소 2시간에서 6시간씩 떨어져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반바퀴를 도는데 3박 4일이 걸렸고요. 특히 스피티 계곡에서 마날리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듭니다. 쿤줌이라는 산길을 넘어야 되는데 영상처럼 여름에는 눈이 녹으면서 물이 생기고 산사태도 일어나기 때문에 길은 거의 무의미하고요. 길이 계곡 수준이라 차가 빠질까봐 이렇게 걸어가기도 합니다. 차가 한 대만 빠져도 그 차를 빼낼 때까지 모든 차가 멈추게 되는데요. 이날 200km를 가는데 12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길은 탬버린 놀이기구를 한 12시간 타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이동을 해서 도착한 곳은 인도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마날리입니다. 설산과 전나무 숲이 이렇게 광활하게 있는 지역이고 액티비티로 20년이 넘은 장비로 하는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들린 이유는 라다크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라다크를 가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프를 빌려 다이렉트로 20시간을 간다. 졸면서 운전하는 드라이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광청에서 운영하고 비싸고 안 럭셔리한 1박 2일 럭셔리 투어 버스를 이용한다. 3번째, 제일 저렴한 로컬 버스를 이용한다. 안전과 돈을 지키기 위해 로컬 버스를 이용했는데 정말 끔찍한 1박 2일이었습니다. 이 길이 왜 끔찍했는지를 좀 알려주는 것 같죠? 마날리에서 라다크의 중심 도시인 레를 가기 위해서는 해발 5,000m를 2번 지나는 여정이에요. 라출라라는 5,065m를 한 번 지나야 되고요.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탕그랑라를 지나야 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 지역을 말하고요. 레는 라다크의 제일 큰 도시입니다. 이 라다크 지역은 인도 카슈미르 주에 속해 있는데요. 캐시미어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비싼 값을 부르는데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으므로 구입 포기를 추천드립니다.
잠무 카슈미르 서쪽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동쪽은 라다키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종교 특성상 잠무 카슈미르는 자치주입니다. 그런데 라다크 지역인 동쪽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이고 잠무 카슈미르 서쪽은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특히 이 서쪽의 경우에는 7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카슈미르 지역에 독립을 원하는 독립군까지 있어 유혈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라다크에 갔을 때 인도 총리 모디가 잠무 카슈미르 서쪽의 자치주 권한을 없애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주민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과 전화가 모두 먹통이 됐고 가는 길도 막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치권 박탈을 잠무 카슈미르 전체가 아닌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서쪽에만 한다는 것은 무슬림들을 탄압하겠다는 겁니다. 자치권 박탈을 반대하며 카슈미르 사람들이 싸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체포가 되었는데 결국 잠무 카슈미르 서쪽은 자치주 권한이 사라졌고 라다크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라다크 지역을 돌아다닐 때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여행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체류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여행자들은 라다크 서쪽인 누브라밸리 지역과 동쪽에 있는 판공초 호수를 주로 갑니다. 누브라밸리는 스피티밸리처럼 누브라 강 주변의 마을을 방문하는 투어인데요. 스피티가 이제 티벳 문화라면 누브라밸리라는 지역은 이슬람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누브라밸리의 가장 끝마을인 뚜르뚝 마을에 가는데요. 라다크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끝마을로 2010년에 여행자들한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가 갈 수 있는 최북단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파키스탄이에요. 이 마을에서 보통 하루를 자고 라다크 동쪽에 있는 판공호수로 가는데요. 이 호수는 영화 세월간이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호수가 국경에 걸려 반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최근 중국군과 인도군이 판공호수 국경 인접에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을 가려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인 까르동나를 지나야 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길이 굉장히 험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에 있는 휴게소에서 파는 라면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인도 최북단 고산 지역을 소개한 이유는 이 지역이 다른 인도 지역들보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산사태나 차펑크 이런 일들은 너무 빈번하고 날씨 때문에 내가 원하는 풍경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진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왕 랜선 여행을 할 거면 사람들이 가기 힘든 곳을 가보자 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랜선 여행 마치겠습니다.